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가장 끔찍한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순입니다. 올해 72이고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좌판에 앉아 김치며 장아찌를 팔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며느리 들이고 손주 낳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가게는 접고 조그만 단칸방에서 혼자 지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우리 둘이서 여행 가요. 해외로요. 그날부터 저는 제 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최윤아입니다. 38쯤 됐을 겁니다. 말은 항상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접힙니다. 시어머니한테 반말 한 번 안 하고 명절에도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모시고 싶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여행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동남아 어딘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커다란 사원과 화려한 시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돈 아껴서 손주 학원비나 대라. 어머니, 괜찮아요? 회사에서 보너스 나왔어요? 그리고 철수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요?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다녀와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며느리가 왜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할까? 그것도 해외로. 저는 여권도 처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7시에 공항에서 만나요?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2벌, 약, 지갑.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 처음 가보는 나라, 며느리와 단둘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람 많으니까 제 옆에만 계세요? 비행기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친절했습니다. 물도 떠다 주고 담요도 덮어줬습니다.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주무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준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투어 가이드 김준혁입니다. 편하게 준혁 씨라고 부르세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가이드는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일정은 간단했습니다. 호텔 체크인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것. 며느리가 골라준 식당은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테이블마다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 맛있다고 유명해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는 계속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밖을 봤습니다. 거리 한쪽에 가이드 준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밥 같은 게 들려 있었습니다. 혼자 서서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왜 안 들어와?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가이드분들은 원래 따로 드세요? 그게 규정이래요? 그래도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분들은 익숙해요. 저는 다시 밖을 봤습니다. 준혁 씨는 여전히 서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준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 씨, 저기. 준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요. 따뜻한 거 사드세요. 준혁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그냥 받아요. 젊은 사람이 길에서 김밥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저는 그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준혁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중에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멀찍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시작해요? 사원도 가고 시장도 구경하고. 응,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사람 많은 데서는 꼭 제 손 잡고 다니세요. 길 잃으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굳이 길 잃으면 안 된다고 강조할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준혁 씨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에 갈 거예요. 사람이 좀 많긴 한데 정말 멋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중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며느리는 차 뒷좌석 구석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들렸습니다. 사람 제일 많은 데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요양비는 더는 못 내.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는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 많은데 요양비 더는 못 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상인들이 기념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손 놓지 마세요. 알았어. 사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고 벽에는 황금빛 조각들이 빛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응.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고. 준혁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기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사원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라도 일행이랑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저기 보이는 동상 앞에서 기다리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호랑이 동상이 있었습니다. 왜? 준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꼭 찾으러 올게요.
절대 다른 데로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멍하니 그를 봤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준혁 씨는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아까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웠습니다. 아, 준혁 씨가 잠깐. 며느리는 준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준혁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혁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원 구경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자유롭게 둘러보세요. 기념품도 보고. 응.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손 놓지 마세요. 알았어. 며느리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앞만 보고 걷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물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열쇠고리, 인형, 엽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쪽 좀 볼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응. 며느리는 가게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안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쪽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까 들은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요양비는 더는 못 내. 저는 떨렸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준혁 씨가 했던 말. 호랑이 동상 앞에서 기다리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호랑이 동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호랑이 동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상 옆에 섰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올까? 아니면 준혁 씨가 올까? 저는 떨렸습니다. 아까 들은 통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자연스럽게 요양비는 더는 못 내.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고 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상 옆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절대 다른 데로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준혁 씨였습니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 씨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준혁 씨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행분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가게에서 사라졌어. 준혁 씨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이 지금 호랑이 동상 앞에 계신데요.
어디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머니가 혼자 더 보고 온다고 하셔서요? 저는 먼저 호텔로 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괜찮다고? 준혁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분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준혁 씨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준혁 씨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저는 동상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렸습니다. 아까 들은 통화가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자연스럽게 요양비는 더는 못 내.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호텔로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준혁 씨는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준혁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준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제 차 안에서 며느리분이 통화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봤습니다. 뭐라고? 사람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놓고 온다, 요양비는 더는 못 낸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준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요양비 때문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며느리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준혁 씨가 나섰습니다. 어르신께서 광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혼자 더 보고 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나는 그런 말 안 했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미안해요. 며느리는 다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 왜?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일단 방으로 들어가시죠. 어르신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방에 도착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푹 쉬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고마워. 준혁 씨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와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이 차가웠습니다. 작가? 네, 어머니. 사람이 많아서 제가 혼란스러웠나 봐요. 너 전화했지. 어제.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전화요?
사람 많은 데서 자연스럽게 놓고 온다고, 요양비는 더는 못 낸다고,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준혁 씨가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어? 왜?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뭐? 어머니,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요양비가 생각보다 부담이 커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려고 한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으면 그냥 말을 하지. 왜 이런 짓을 해?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안 가실 거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어르신,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응. 준혁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일에 대해 제가 상부에 보고는 해두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어르신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기록과 다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귀국 비행기 타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며느리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준혁 씨. 준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귀국하시면 꼭 아드님께 말씀하세요. 일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요양비 때문에 저는 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니, 공항 가야 해요?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며느리는 창밖만 봤습니다. 저도 창밖만 봤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준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준혁 씨를 봤습니다. 준혁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준혁 씨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어제 어르신께서 주신 돈이요. 돌려드리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져. 어르신, 준혁 씨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준혁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꼭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멀찍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그 나라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그 나라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들에게, 아니, 말을 해야 할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준혁 씨가 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준혁.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피는 아니었지만 그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아들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재밌으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말하지 말라는 듯.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재밌었어. 차 안.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행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진 찍기 싫어하셔서 많이 못 찍었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칸방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저희는 갈게요. 응. 며느리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여행 가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도 안 하시고. 응,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침묵.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그러는데.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길을 잃으셔서 유나가 걱정했다고. 그런데 엄마가 계속 유나한테 화를 내신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야, 네, 엄마. 너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들을 안쳤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광장에서 며느리가 사라진 것. 혼자 더 보고 온다는 거짓말. 가이드가 들은 통화 내용. 요양비 부담 때문에 저를 버리려 했다는 것.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이드분이 다 들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제가 몰랐어요. 유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얼굴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철수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희랑 안 볼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나를 버리려고 했어.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도 어떻게 같이 지내. 엄마, 유나한테 제가 말할게요.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아니야. 이미 늦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 버리려고 했어.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으로 지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내 아내를 제대로 몰랐을 뿐이지. 이제 가라.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아들은 문턱에 섰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 씨의 쪽지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씨 나야. 정옥순이야. 어르신,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준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 씨 고마웠어. 정말로. 어르신, 준혁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준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이랑은? 이제 안 볼 거야. 며느리랑. 침묵. 준혁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래, 잘한 거겠지. 어르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준혁 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어 혼자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나저나 어르신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왜? 제가 한국 잠깐 들어오거든요.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밥이라도 같이 먹자. 네, 어르신.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 작은 식당. 준혁 씨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응, 덕분에. 잘 드세요. 밥을 먹는 동안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때 일 관광 안내소에서 정식으로 기록 남겼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필요하시면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대로 괜찮아. 준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혼자서 이렇게 잘 지내시잖아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혼자가 편해. 이제는 식사를 마치고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 준혁 씨는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준혁 씨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준혁 씨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던 그 광장에서. 하지만 저를 찾으러 온 건 가족이 아니라 가이드였습니다. 피는 아니었지만 그날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